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내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울산에서는 벌써부터 출마가 점쳐지는 인물들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이어가느냐, 국민의힘이 탈환에 성공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울산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처음 권력을 손에 쥔 민주당은 재집권을, 국민의힘은 탈환의 사활을 걸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송초로 시장의 재선 출마가 유력합니다. 위력적인 대안 인물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문 동서발전사장과 서정엽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신규명 변호사와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5선을 지낸 정가균 전 국회 부의장과 3선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 전 국회의원, 박대동 전 국회의원과 김두견 전 남구청장 등 전직 정치인들이 출마를 채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선의 이채익, 초선의 박성민 서범수 국회의원, 그리고 서동욱 현 남구청장 등 현역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중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대표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역동성을 가진 인물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당의 김종훈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새로운 인물의 변화를 택할지, 인지도 위주의 안정을 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시가 5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10곳의 임시 선별검사소 가운데 5곳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합니다. 6월 말까지 운영하는 임시 선별검사소는 종합운동장과 문수축구경기장, 태화교둔치 공영주차장, 동구 국민체육센터, 농소운동장 등 5곳입니다. 이 가운데 문수축구경기장과 태화교둔치 공영주차장 검사소는 주말에도 운영하며 문수축구 경기장의 경우 시민 편의를 위해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이 지역 최초로 시행한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감염병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 가입한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인 일사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등 12개 항목에 더해 감염병 사망 보장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진자나 치료 중인 확진자를 비롯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구민의 유가족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 지역 주택시장에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울산 지역 주택 증여는 31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99건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구 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168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4월 울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542건으로 전달 대비 15.1% 감소했으며 특히 주택 가운데 아파트 매매는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1,1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4월 울산 지역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 증가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택건설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산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배가 늘었고 착공 실적은 1,17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배나 증가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인허가와 착공 실적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지역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주택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 4월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419가구로 지난 2015년 11월 365가구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울산 남구와 중구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택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정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지역은 6개월마다 해제 여부가 검토되며 오는 7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신고리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빈 가동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다행히 방사능 누출은 없었지만 한수원 측이 관할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고 내용을 즉각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수원 측이 가급적 쉬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수원과 관할 지자체 간 한라인도 방사능 누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수증기가 거대한 구름 기둥처럼 피어오릅니다.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29일 오전 9시 28분. 한수원 세울원자력본부는 사고 발생 16분이 지난 9시 44분쯤 터빈 정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터빈 가동이 중단된 것과 수증기를 외부로 빼는 과정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9시 28분 그 상황을 갖다가 최초에 한 50분쯤인가 연락이 왔죠. 오고 난 다음에 그 이어서 스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굉음이 나오고 있고 한 이 부분을 저희한테 오픈을 안 했어요. 거대한 수증기와 굉음에 놀란 주민들. 하지만 안내 문자도 방송도 없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동네 마을에 화재 방송 같은 이런 거 다 있는데 방송도 안 해주고 숨기려고 그랬겠지 뭐.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뒤늦은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주민들 전화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 세울 원전 당직실에 전화를 하니까 사고가 아니고 그냥 뭐 터빈을 정지시켜서 수증기를 빼내고 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안도 방송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방송이 계속 안 나왔어요.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일단 저희가 상황만이라도 하자 이래서 방송을 한번 했거든요. 사고 발생 바로 이틀 전 세울원자력본부와 울주군은 방사능 비상경보 전달 훈련을 했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세울본부와 관할 지자체 간 한라인으로 상황을 신속히 알리는 건데 이번 사고엔 한라인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번과 같이 방사능 누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상황 전파 매뉴얼이나 전달 체계조차 없는 겁니다. 방사능 방제 대책법에 따라 주민 방송 설비는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재난 비상 경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상 통보 시스템과 SMS로 발전소 상황을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6차례에 걸쳐서 알려드렸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세울본부를 방문해 방사능 누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원전 사고 정보를 주민과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서생면 이장협의회도 세울본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어제 현장을 찾은 한수원 사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전국 원전동맹은 지난달 29일 신고리 4호기 화재 발생과 관련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원전동맹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재 진압까지 1시간이 걸렸는데도 세울원전은 곧바로 진압됐다고 발표해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한수원은 최대한 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원전 관련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30일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회사 내 비슷한 공정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특별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부검을 오늘 실시하는 한편 이번 주 안에 국과수 등이 참여하는 합동감식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로 지난 10일부터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현대중공업 5개 도크 가운데 3개 도크에 대한 작업중지가 해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던 5개 도크 가운데 1, 2, 3도크의 안전조치가 확인돼 어제자로 작업중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9도크를 포함한 나머지 2개 도크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해제 신청을 따로 한 만큼 추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필수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대표적인 필수 노동자인 청소노동자 115명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근골격계와 심뇌혈관 질환 등의 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산하기관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산 출신의 트로트 가수 박군이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대공원 북카페에서 박군을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박군은 울주군 언양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교 졸업 후 특전사로 15년을 복무했으며 한잔해라는 트로트로 데뷔한 뒤 최근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군의 인사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울산을 알리고 홍보한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청사공간 혁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청 1층 로비에 들어서자 기존 관공서와는 다른 모습이 눈에 띕니다. 5.18 민중항쟁과 관련된 미술 작품 등이 전시돼 있고 미니 정원도 조성했습니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전시장은 물론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도 들어섰습니다. 책을 읽거나 조용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2층 이상의 유휴 공간에는 업무 협의에 필요한 소회의실과 휴게 공간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유휴 공간들이 많으니까 직원들하고 소통하기도 좋고 회의할 때 좀 더 좋은 아이템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청사 공간 혁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사용하는 친근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했을 때는 되게 삭막했었는데 조명도 밝아지고 볼거리도 많아지고 작은 정원도 있고 해서 부담감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부터 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워크숍 등을 거쳐 공간 혁신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공서하고 다르게 좀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조금 더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청사 공간 혁신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사 주변 숲 공간은 인근 아파트 주민과 교육청 직원들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달라진 교육청의 모습이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해온 시민을 뽑는 제20회 울산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올해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선행과 안전환경, 관광 등 3개 부문이 늘어나서 모두 7개 부문에서 시민 대상을 수여합니다.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울산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가능하며 7월 말까지 울산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공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선정하고 10월에 열리는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 10억 원 등 총 사업비 38억 원이 투입돼 남부경찰서 일대 상가 밀집 지역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남구청은 공업탑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행자들에게 보다 나은 보행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업탑 일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울산 새마을금고는 지난 29일 쌀 300포를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새울산 새마을금고는 남구 서남동과 수암동 또 울주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6,000kg에 달하는 쌀 300포를 전달했습니다. 박부환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든든한 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사회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 반대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법인 분할 반대 투쟁은 여전히 진행형인 문제라며 특히 이는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노조와 주민과 함께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부생수소 기반의 수소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롯데케미칼과 SK가스는 어제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가스 본사에서 수소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고 올해 안에 수소 사업 합작사를 설립하고 기체 수소 충전소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NG 냉열을 활용해 생산한 액화수소 공급 등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사업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케미칼과 SK가스는 합작사를 설립한 후 울산 지역에서 부생수소를 바탕으로 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7곳을 확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을 위한 교육부 검토위원회 심의 결과 7개 학교 9개 동을 원안과 같이 확정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 예산은 671억 원으로 전면 개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말까지 실시하고 미래학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노후 학교를 그린과 디지털을 융합한 미래형 학습 환경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